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요. 100% 사슴 가죽으로 만든 재킷을 삽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재킷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해요. 세상의 재킷은 나 하나여야 해. 그리고 이 남자는 재킷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모든 재킷을 없애려고 천장 선풍기 날개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하,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황당한 비급 영화 대사 같지만 놀랍게도 이거 칸 영화제 초청작입니다. 아, 정말요? 네, 아티스트로 유명한 프랑스 국민 배우 장 뒤자르댕이 주연을 맡은 영화 디어스킨의 실제 줄거리예요. 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정리 속에서 이 영화 리뷰를 발견하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고 심지어 성공까지 할 수 있는 걸까? 그렇죠. 궁금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저희의 임무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보내주신 프랑스 관객 데이터, 영화 산업 논문, 또 여러 영화 리뷰들을 통해서요. 이 프랑스 범죄 스릴러 장르의 독특한 성공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하는 살인 재킷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한 아이디어 안에 사실 프랑스 영화 산업의 모든 게 담겨 있거든요. 모든 것이요? 네, 생존 전략, 관객의 취향, 그리고 창작자들의 고뇌까지. 단순히 프랑스 영화는 예술적이야. 이런 말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훨씬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실마리를 찾아서 먼저 프랑스 관객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보내주신 자료 중에 2025년 프랑스 시청자 장르 선호도에 대한 스타티스타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1위가 액션 어드벤처 65%, 2위가 코미디 62%. 압도적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스릴러 미스터리 범죄 장르는 47%로 3위예요. 격차가 꽤 커요. 이걸 보면 프랑스 관객들이 범죄물을 엄청나게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냥 액션이란 코미디를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네, 맞아요. 숫자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핵심은 그 순위가 아니라 조합에 있습니다. 조합이요? 네. 프랑스 관객들이 원하는 건 뭐랄까 순도 100%의 어둡고 진지한 범죄 스릴러? 이런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1, 2위 장르, 그러니까 액션의 쾌감과 코미디의 즐거움이 가미된 일종의 하이브리드 장르에 훨씬 더 열광적으로 반응한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순수한 범죄물은 47%의 지지를 받지만 여기에 코미디를 섞으면 62%의 관객까지, 또 액션을 섞으면 65%의 관객까지 사로잡을 잠재력이 생기는 셈이니까요. 그러니까 단품 메뉴보다는 여러 가지 맛이 섞인 세트 메뉴를 선호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만 계속되면 좀 지치는데 거기에 웃음이나 통쾌한 액션이 들어가면 훨씬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쉽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데이터는 프랑스 시장이 장르의 혼합에 얼마나 열려있고 또 그것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셈이죠. 이 점을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영화들이 왜 그렇게 독특한 형태를 띠게 됐는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객들은 이미 섞어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었군요. 그렇죠. 하지만 관객이 원한다고 해서 그런 영화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작자들이 그런 모험적인 시도를 하게 만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있죠. 보내주신 21세기 프랑스 영화의 국내 경향이라는 논문이 그 답을 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건 거의 전쟁의 역사더라고요. 맞아요.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데이비드와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2000년대 초반 프랑스 영화계는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공룡의 발밑에서 말 그대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생존이요? 네, 논문에 인용된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1990년대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쥬라기 공원 한 편이 개봉했을 때 프랑스 전체 스크린의 20%를 차지했대요. 잠깐만요. 20%요? 그럼 영화관 스크린 5개 중에 하나가 쥬라기 공원만 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뭐 문화적 쓰나미네요. 자국 영화들은 아예 숨쉴 공간도 없었겠는데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위기감이었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와 영화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영화를 사랑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주 전략적이고 때로는 처절하게까지 한 대응에 나섭니다. 어떤 대응이었죠? 자국 영화 산업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공동 제작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죠. 공동 제작이요? 네, 코프로덕션.
혼자 힘으로는 할리우드의 자본과 물량 공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른 유럽 국가나 전 세계 파트너들이랑 손을 잡고 연합전선을 구축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차피 돈과 스케일로 싸우면 백전백패다. 그러니 우리는 더 영리하고 더 독창적이고 더 예측 불가능한 우리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 제작이라는 게 단순히 제작비를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이건 할리우드와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경제적, 창의적 무기였던 셈입니다. 무기요? 그렇죠. 할리우드가 더 큰 폭발, 더 화려한 CG로 승부할 때 프랑스 영화는 더 기괴하고 더 웃기고 더 비극적인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로 맞서야만 했던 거죠. 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장르 혼합은 단순히 예술가들의 고상한 취미가 아니라 그 치열했던 생존 투쟁의 과정에서 단련된 필살기였던 겁니다. 와, 이 배경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죠. 프랑스 영화의 독특함이 사실은 처절한 생존 본능에서 비롯됐다는 거잖아요. 이 거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나니 이제 개별 영화들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렌즈를 끼고 구체적인 작품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최근 넷플릭스에서 30개국 이상 탑 10에 오르면서 큰 성공을 거둔 캐시 퀸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캐시 퀸즈는 이 모든 맥락을 아주 잘 보여주는 뭐랄까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1989년 프랑스 남부에서 실제로 7개 은행을 털었던 여성 강도단 아마존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죠. 아, 실화였군요. 네. 드라마는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5명의 평범한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은행을 털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리뷰를 보니까 이 작품의 장르를 강도 코미디 드라마라고 딱 정해놨더라고요. 네, 앞서 봤던 데이터, 즉 액션 강도, 코미디, 스릴러 범죄가 완벽하게 결합된 형태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흥미로운 비판도 있어요. 드라마나 유머가 강도의 긴장감을 압도해서 톤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요. 아, 그 비판. 이게 그냥 영화가 좀 산만하다는 걸 점잖게 표현한 거 아닐까요? 이 일관되지 않음이 어떻게 단점이 아니라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게 이슈의 영리함입니다. 만약 캐시 퀸즈가 톤을 일관되게 유지해서 아주 무겁고 진지한 하이스트 스릴러였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성공은 못 거뒀을 거예요. 아, 장르판들만 보는 쇼가 됐겠죠. 하지만 제작진은 의도적으로 코미디와 캐릭터 드라마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덕분에 긴장감 넘치는 강도 장면을 즐기는 동시에 주인공들의 엉뚱한 모습에 웃고 그들의 연대에 감동하게 되죠. 그렇군요. 이건 하이스트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청자까지 끌어안는 전략입니다. 그 일관되지 않은 톤이 오히려 더 넓은 시청자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 셈이죠. 아, 타겟을 좁히는 대신에 여러 장르의 재미를 조금씩 맛보게 해서 파이를 키운 거네요. 영리한데요. 네,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그럼 이번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훨씬 더 어둡고 진지한 영화로 가보죠. 2004년작 캐시트럭입니다. 아, 캐시트럭. 사실 저는 가이 리치 감독이 리메이크하고 제이슨 스타뎀이 나온 할리우드 버전을 먼저 봤거든요. 다들 그렇죠. 거기서 제이슨 스타뎀은 거의 인간 병기, 터미네이터처럼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작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하늘과 땅 차이죠. 할리우드 버전이 복수라는 목표를 향해 모든 걸 쓸어버리는 초인의 액션 활극이라면 프랑스 원작 캐시트럭은 아들을 잃은 평범한 남자가 복수를 위해 스스로를 파괴하며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처절한 비극에 가깝습니다. 아, 비극이군요. 네, 주인공 알렉산드르는 리뷰의 표현을 빌리자면 약간 어수룩해 보이는 평범한 남자예요. 주인공이 평범한 남자라는 설정 하나만으로도 영화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럼요. 제이슨 스태뎀의 액션은 통쾌하고 비현실적이지만 평범한 아저씨가 저지르는 폭력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프랑스 영화 특유의 장르 혼합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여기서도요? 네, 이 영화는 극도로 어둡고 비극적인 복수극의 틀 안에 아주 서늘하고 건조한 유머를 아무렇지 않게 끼워 넣습니다. 유머를요? 예를 들어 동료들은 주인공의 정체를 모른 채 그의 어설픈 모습을 보며 농담을 던지고 놀리죠. 관객은 모든 진실을 알기에 그 상황이 웃기면서도 동시에 끔찍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 할리우드가 보통 하나의 감정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프랑스 영화는 이렇게 상반된 감정을 한 장면에 공존시켜서 훨씬 더 복합적이고 깊은 여운을 만들어내는 데 탁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작품들도 짧게 짚어보죠. 강도 코미디가 정말 많네요.
2023년작 캐시라는 영화도 즐거운 코미디로 평가받았다고 하고요. 네, 그 장르가 아주 인기가 많죠. 자, 그럼 드디어 우리가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디에스킨. 이 모든 맥락을 알고 봐도 여전히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디어스키는 프랑스식 잔느 혼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최종 보스 같은 영화죠. 최종 보스요? 네, 주인공은 재킷에 대한 광적인 집착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됩니다. 심지어 캠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의 재킷과 대화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을 스스로 촬영하죠. 와우. 이 영화는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불가능해요. 리뷰에서는 사이코 코미디 스릴러라고 부르던데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 같네요. 딱이죠. 사람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상황인데 그 동기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재킷이 시켜서 그런 거니까요. 부조리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영화는 장르 혼합이라는 프랑스 영화의 생존 전략이 이제는 생존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적 경지로까지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관객의 기대를 끊임없이 배반하고 장르의 관습을 비웃고 영화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모든 고정관념을 파괴하죠. 그리고 장 듀자르덴 같은 톱스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에 기꺼이 출연한다는 사실 자체가 프랑스 영화계가 이런 창의적 실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장려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할리우드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살인 재킷이라는 기이한 현상에서 출발해서 그 뿌리에 할리우드와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 경쟁 속에서 프랑스 영화계는 장르의 과감한 혼합이라는 자신들만의 무기를 갈고 닦았죠. 네. 액션, 코미디, 스릴러, 심지어 귀괴함까지 관객이 원하는 모든 요소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뒤섞어서 할리우드 공식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독창적인 결과물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캐시 퀸즈처럼 대중적인 코미디를 섞어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네. 캐시 트럭처럼 비극에 건조한 유머를 더해 깊은 여운을 남기기도 하고 디어스킨처럼 아예 장르의 경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기도 하면서요. 맞습니다. 결국 프랑스 범죄 영화의 성공 비결은 하나의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그 대담함과 유연함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관객의 취향을 정확히 읽어내고 산업적 위기를 창의적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 안에서 작가들이 마음껏 뛰어넣을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준 것.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금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프랑스 범죄 영화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영화 산업의 거시 전략과 관객의 미시적 취향, 그리고 창작자의 독창성이 어떻게 맞물려서 하나의 장르를 형성하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죠? 과거 프랑스 영화의 싸움은 어떻게 하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로부터 우리 시장을 지킬 것인가였습니다. 일종의 방어전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캐시 퀸즈의 사례처럼 스트리밍 플랫폼이 모든 국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장이 바뀐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생존을 위한 방어무기였던 프랑스 영화 특유의 이 장르 혼합 방식이 이제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공격무기, 즉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